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 한국의 러브콜을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장을 풀가동해서 납기 일을 맞추고 있는데요. 불경기 속에서 한창 바쁜 이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바르샤바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차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요즘. 제 마음속엔 불안감이 가득했죠. 저는 방산 전문 기자 야쿠브 코발스키로 매일 전쟁의 위험성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토 군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죠. 회의 내용은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 강화와 그 위험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발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더 이상 우리 폴란드도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편집장은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편집장님이 아시나요? 폴란드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4%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제 우리는 군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무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납품 기간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요? 왜 갑자기 한국 무기인가요? 라고 물었죠. 편집장은 웃으며 그냥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자료를 찾아볼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무기 체계가 우수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눈에 띄었죠. 이건 정말 깊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우리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적 공통점이 문득 떠올랐죠. 한국 무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2 전차는 자동 조준 시스템과 뛰어난 기동성으로 실전에서 매우 유리한 설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러시아 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유럽산의 3분의 2 수준이었죠. K9 자주포의 경우 발사 후 신속하게 위치를 이동하는 슈팅 앤 스쿠팅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적군의 대응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FA-50 경공격기는 유지 보수가 용이하면서도 훈련과 실전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성이 돋보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살펴본 후 한 가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무기 강국이 되었을까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마치 우리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폴란드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편집장은 제 아이디어에 즉시 동의해 주었고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체계적이고 신속한 입국 절차가 인상적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고층 빌딩들과 발달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폴란드와는 또 다른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첫 일정인 K2 전차 실사격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 방위산업체의 주요 엔지니어인 김도훈이었어요.
38세의 김도훈은 예상보다 젊은 나이였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자신감이 넘쳤죠. 저와 악수를 나누며 김도훈이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기자님 멀리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K2 전차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장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K2 전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도훈은 자신있게 전차의 특징과 성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방위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죠. 김도훈의 안내로 K2 전차의 실사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차는 빠른 속도로 언덕을 오르내리며 움직였고 이동 중에도 정확한 조준이 가능했어요. 김도훈이 이것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김도훈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체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는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유사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방심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은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됩니다. 김도훈의 말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폴란드가 러시아를 마주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후에는 K9 자주포 실사격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K9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한 후 순식간에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도훈이 설명했어요. 슈팅 앤 스쿠팅이라고 합니다. 발사 후 적의 대응 포격이 오기 전에 빠르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것이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핵심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FA-50 경공격기 제작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군 파일럿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파일럿은 FA-50의 유지 보수가 얼마나 용이한지, 그리고 전투 성능이 어떤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기가 실제 군사작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서울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김도훈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김도훈이 물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나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의 불안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국경 지역의 긴장감, 국민들의 불안, 그리고 나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이야기했죠.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미국의 도움만 기다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두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닮아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발전된 도시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한국처럼 자체 방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삼성동에서 열리는 방산산업 박람회로 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김도훈이 저를 안내하며 다양한 한국 방산 기술을 소개해 주었죠. 전차와 자주포 외에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드론 기술,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까지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람회장을 둘러보던 중 폴란드 대표단과 만났어요. 그들도 한국 무기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폴란드 대표단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협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김도훈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씨.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이 닮았어요. 우리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죠.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폴란드도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고통받았지만 결코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러시아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김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팔기보다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폴란드가 자체 방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무기 판매국들과는 달랐어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죠. 오후 세션에서 한국 방산기업의 발표를 들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하고 기술 이전을 돕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였죠.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두 나라 모두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김도훈과 함께 한강변을 거닐었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그는 더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죠. 코발스키 씨.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기술을 넘어서 생존 전략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에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개발한 전술과 전략이 폴란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협력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폴란드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도훈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헤어지기 전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곧 폴란드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우리의 협력이 실현되면 저도 교육팀의 일원으로 폴란드에 가게 될 테니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손을 굳게 잡았죠. 꼭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편집장에게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 무기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안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계획까지 모두 말했죠. 편집장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이 진행될수록 점점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끝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쿠브 자네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폴란드에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군. 바르샤바에 돌아온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는 발표였어요.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60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계약의 핵심은 단순한 구매가 아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갔어요.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계약이 폴란드 국방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의 발표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것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의 자체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는 제가 한국에서 김도훈에게 들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도훈이었어요. 그는 한국 방산기술교육팀의 책임자로 폴란드에 파견된 것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도훈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2년간 폴란드에 머물며 기술 이전과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저는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죠. 김도훈은 기꺼이 협조하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폴란드 남부에 위치한 군사훈련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김도훈이 폴란드 군인들에게
한국식 전술을 교육하는 모습을 취재했죠. K2 전차를 조종하는 폴란드 군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군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 전차는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 전차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적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훈련장 한편에서는 K9 자주포 운용 교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관들이 슈팅 앤 스쿠팅 전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폴란드 포병들은 발사 후 30초 이내에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훈련을 반복했죠. 이 기술은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를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김도훈과 함께 훈련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는 폴란드 군인들의 빠른 학습 능력에 감탄했죠. 놀랍게도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절실함이 있으니까요. 생존을 위한 기술이니까요. 방산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폴란드 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감지된 것은 군인들의 자신감이었어요. 훈련장에서 만난 장교들은 이전과 달리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대응 능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죠. 한 장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의지가 만나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폴란드 남부 지역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했지만 점차 현지 생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폴란드의 방산,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현지 공장에서 핵심 부품 생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바르샤바 대학교와 크라쿠프 대학교에서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사례가 강의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어 강좌와 방산, 기술 연구 프로그램도 개설되었죠. 강의실을 방문해 보니 젊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교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전과는 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처럼 자주 국방을 구축하자는 인식이 젊은 세대에게 확산되고 있죠. 저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특별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방산 협력을 넘어 두 나라의 역사적 공통점과 미래의 가능성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준비하던 중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죠. 평소 기자로서 글로만 소통하던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다양한 청중이 모였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두 나라 간의 유사점, 그리고 방산 협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김도훈의 말이었던 생존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죠. 청중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질문 시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연 이후 한 젊은 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는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졸업 후 방산 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폴란드는 항상 강인한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력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죠. 당신과 같은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날 신문사로 돌아오니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야쿠브 잔의 강연이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네. 앞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에 대한 특별 연재를 해보는 건 어떤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두 나라의 역사적인 협력이었고, 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폴란드 국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방산 협력이 본격화된 지 1년이 지나면서 폴란드 남부 지역에 K2 전차 부품 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합작기업의 형태로 설립되는 이 공장은 향후 전차 생산의 70%를 폴란드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특별 취재 기자로 현장에 참석했죠. 기공식장에는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였고 김도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공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한국과 폴란드 대표들이 함께 삽을 뜨는 장면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김도훈과 제가 나란히 서서 삽을 드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저에게 속삭였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두 나라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기공식 연설에서 김도훈은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폴란드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기술을 폴란드와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저는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함께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숨어 있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과 자유를 지켜낼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공장 부지를 둘러보는 동안 김도훈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약 1,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고 그중 상당수는 고급 기술 인력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력이 민간 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죠. 김도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산 기술은 정밀 가공과 첨단 전자 시스템이 결합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자동차 산업이나 의료기기 산업으로도 파급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술 이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기공식 이후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주민들은 방산 시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주민은 제게 말했죠. 처음에는 군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환영합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저녁 김도훈과 함께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의 1년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폴란드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죠. 특히 폴란드 사람들의 강인함과 민족적 자부심이 한국인과 매우 닮았다고 느꼈답니다. 김도훈이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요. 코발스키 씨,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벌써 1년이 지났군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폴란드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김도훈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제안보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연사로 초청받았고 김도훈도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어요. 제 발표 주제는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이 가져온 변화와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격한 모든 변화를 신뢰를 들어 설명했고 특히 폴란드 군인들의 자신감 변화를 강조했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청중 중 한 폴란드 청년이 질문했어요. 저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양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김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생존에 대한 절실함을 공유하고 있어요. 한국과 폴란드는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선 가치의 공유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했고, 김도훈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 노인은 저희에게 다가와 감동적인 말을 전했죠. 저는 소비에트 시대를 모두 겪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대국의 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훈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함께했어요. 김도훈은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코발스키 씨 덕분에 폴란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기사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우리의 협력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폴란드는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지 못했을 겁니다. 헤어지기 전 김도훈은 저에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약속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무기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나라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확신이 생겼죠.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폴란드와 한국 생존을 향한 동행이었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의지와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는 역사 속에서 강대국에 의해 고통받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강대국 사이에서도 독립을 지켜내는 두 나라의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창밖을 바라보니 바르샤바의 풍경이 언제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폴란드의 하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기술로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자유의 공간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저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